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기초연금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 무엇일까요? 기초연금은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연금 혜택이 충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생활비 지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이요, 그 기존에 작년까지는 월 30만 원까지 지급했거든요. 월 4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하겠다고 공약도 했죠. 자, 그렇다면요.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에서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사학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2022년도 소득 인정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단독 가구 혼자 계신 어르신이죠. 이랬을 때는요,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요,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부 중에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 가구로 간주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2021년도에는요. 월 30만 원이 최대 한도였고요. 그 2022년도에는 7,500원이 늘어서 월 30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요. 149만 2,500원 이하일 경우에는요, 최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부부가구인 경우에는요, 1인 신청 시에는요, 소득 인정액이 257만 2,500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를 받을 수 있고요. 2인 신청 시에는 238만 8천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같이 받게 된다면 20%를 감액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직역연금이라고 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등을 받는 사람들은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인 경우에는요. 연금을 받았을 때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이런 것들 받았을 때는요.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이라든가 퇴직유족 일시금 아니면 비공무상 장애 일시금이라든가 장애 일시금을 받았을 때는요. 수령 후 5년 경과 이후에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퇴직 일시금이라든가 퇴직유족연금 부과금 아니면은요, 특별부과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등을 받는 경우에는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만은요.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등을 받았을 때는요. 수령 후 5년 경과 후에는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퇴직 일시금이라든가 퇴직 유족연금 부과금이라든가 재난부조금 아니면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를 받았을 때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인연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을 받으면 당연히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공제금 일시금이라든가 유족연금 같은 걸 받았을 때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았다. 그러면 수령 후 5년 경과 후에는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퇴직수당, 유족일시금, 공무상 요양비, 사망보험금 등을 받았을 때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등 유족연금 같은 경우를 받았을 때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았다. 그러면 수령 후 5년 경과 후부터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요, 퇴직 일시금, 퇴직수당 등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버는 돈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버는 돈은 소득 평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합산해 가지고 소득 인정액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득 평가액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평가액은요.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은 공제해주고 남는 돈에 대해서 30%를 더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만 인정하겠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을 합칩니다.
자, 여기에서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더 공제하고 있고요. 일용근로소득이라든가 공공일자리 소득이라든가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요.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합산하는데 사업소득이라든가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은 합산합니다. 자, 기타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산을 말합니다. 기타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소매업이라든가 제조업, 농업, 임업, 아니면 어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고요. 임대소득이라는 것은 당연히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되겠죠. 재산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산이 되겠습니다. 이자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예적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연금보험이라든가 연금저축 등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공적 이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 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님이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녀 명의로 된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무료 임차 소득으로 판단해 가지고요. 시가 표준의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 0.78%를 소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녀의 집에서 무료로 살고 있다. 그랬을 때 무료 임차 소득을 환산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이다. 그러면요, 무료 임차 소득은 월 39만 원이 얹어집니다. 그 다음에 7억 원일 때는 45만 5천 원이고요. 8억 원일 때는 52만 원. 그 다음에 9억 원일 때는 58만 5천 원. 10억 원일 때는 65만 원. 그 다음에 15억 원일 때는 97만 5천 원. 그리고 20억 원짜리 고가 주택에 산다. 자녀 명의로 된 집에. 그랬을 때는요, 130만 원을 임차 소득에 포함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산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가구입니다.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요, 200만 원에서 103만 원을 빼주죠. 거기에 70%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전액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은 9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재산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이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부 가구인 경우에도 계산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월 소득은 2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도 30만 원을 받고 있고요. 배우자도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득분은 200만 원에서 103만 원을 뺀 70%만 인정하죠. 그리고 30만 원 국민연금 전액 다 인정합니다. 배우자 소득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50만 원에서 103만 원을 빼고 70%만 인정하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130만 8천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재산 환산액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소득에 이어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이라고 하는 것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빼주고요. 혹시라도 부채가 있으면 부채를 전부 다 빼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0.04%를 곱해줍니다. 이것은 재산의 소득 환산율 연 4%를 인정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나누기 12를 한다면 월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플러스해 줍니다. 그렇다면 전체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주는데 지역별로 빼주는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인 경우 특별시, 광역시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랬을 때는요, 공제액은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도시인 경우가 있겠죠.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 8,500만 원을 빼주고요. 농어촌 지역이다.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이다. 그러면 7,250만 원을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자동차를 운행한다. 그러면 이것은 플러스 해주겠죠. 그 중에서요,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그대로 적용합니다. 회원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에는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 환산율에 플러스가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차량이
그 10년 이상인 차량, 아니면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아니면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자동차는요, 재산 산정에서 한 대에 대해서만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이것은 빼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그 다음에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도 빼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재산 환산액에 플러스가 되는 회원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골프 회원권, 아니면요, 그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아니면은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헬스클럽의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위에 그 회원권은요, 기본 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회원권 가액은 월 100% 소득 환산율로 적용합니다. 물론 시가 표준액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기타 증여 재산도 합산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기타 증여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처분한 경우 거기에 대한 가액을 재산으로 산정하여 소득 인정액에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 물론 그 증여 재산에 대해서 부채 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 의료비, 교육비, 장제비, 혼례비, 위자료, 양육비 등을 지급했다. 그랬을 때는 증여 재산에서 산정 시 차감되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모든 것을 계산해서 과연 기초연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라든가 국민연금 월급여액이요, 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하고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 아니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라든가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요, 최대 월 그 2022년도 기준으로 30만 7,5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2명 모두가 기초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20% 감액될 수도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A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은요, 기준연금액, 그러니까 2022년도 30만 7,500원이 되겠죠? 거기에서 A 급여의 3분의 1을 빼주고요. 플러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 30만 7,500원의 반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이 나왔을 때는요, 0으로 처리한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A급여가 무엇이냐? 소득 재분배 급여라고 평가하는데요. 국민연금 급여액 중에서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늘어나고요.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 이력에 따라서 A급여액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국민연금 급여액을 받는 경우에 기초연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는요, 기준연금액의 250%, 이것은 뭐냐면 2022년도 월 30만 7,500원이죠. 거기에 250%에서 실제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은요, 부양가족 연금액은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알아두실 것이요, 최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0%, 3만 750원이고요. 부가연금액은 50%, 15만 3,750원이고요. 기준연금액은 2022년도 기준으로 30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기초연금은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감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액이 월 46만 1,250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요, 월 최대 기초연금을 30만 7,500원까지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액이 월 46만 1,250원을 넘게 된다면은요, 그 절반 15만 3,750원에서 30만 7,5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국민연금액이 월 46만 1,250원을 넘더라도 월 최대 30만 7,500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한 금액은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20% 감액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은 소득 인정의 수준에 따라서 추가 감액되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기초연금의 감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감액은 말씀드렸고요. 소득 역전 방지 감액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0%는 못 받잖아요. 그런데 70%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소득 인정액 플러스 그 다음에 기초연금까지 합친다면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초과된 금액은 감액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이고요. 신청 방문을 한다. 그러면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만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의 재산 상태, 소득 상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서를 지참해야 되겠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하고 위임장을 가져오면 되겠죠.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가능하고요. 친족의 범위는 8천 이내 혈족, 4천 이내 인척이 되겠습니다. 단, 재외국민 등록자는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장소는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되겠고요.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복지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기초연금과 관련돼서 추가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은 언제 받을까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신청했는데 8월 달에 확정됐다. 그러더라도 7, 8월 달 2개월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한 분도 계시겠죠? 이랬을 때는요,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조사가 필요한데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지만 특별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요. 혹시라도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초연금을 받다가 해외로 출국했다. 그러면요,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해서 60일 이상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지급 정지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부터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귀국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귀국했다 하더라도 미지급 경과 기간에 대해서 소급 지급은 불가능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초연금은요, 기초생활수급권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받았을 때는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대리로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면 안 되겠죠. 따라서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 제도에 있어서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서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라도 신청 자격이 없더라도 당연히 배우자의 소득 재산 조사가 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요,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한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인데 자녀의 집에서 무료로 산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무료 임차 소득을 적용한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초연금 대상과 지급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자신이 어느 정도 받는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 가시면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모의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자신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주소는 바로 이렇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